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케줄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케줄링 하고 나는데 이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케줄 잡는 거예요. 스케줄. 우리 사람들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회사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장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저녁 때 또 약속도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AS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무용품 같은 것도 구매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오늘 하루 동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걸 따져볼 거예요. 그런 걸 따져서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을 짜겠죠. 우리가 이제 스케줄 짜는 것도 스케줄 짜는 거고, 이제 연예인들도 보면 이제 스케줄 관리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죠. 매니저들이 전부 다 이제 스케줄을 전부 다 이제 짜줘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되죠. 그것처럼 우리 컴퓨터에서도 이제 이 스케줄링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돼서 이제 실행이 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원들을 이제 해당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 그 작업을 보고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시스템의 여러 가지 자원을 이제 해당 프로세스한테 할당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자원이 뭘 얘기하냐? 우리 컴퓨터에서 뭔가 실행하려면 CPU가 있어야죠. CPU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 디스크도 있어야 되고, 파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출력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프린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인터넷을 하겠다 그럼 이제 랜카드 같은 그런 자원도 우리가 할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 그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생성이 돼서 실행이 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해당 프로세스에게 어떻게 이제 할당할 건지, 그 할당하는 그 작업을 우리는 이제 스케줄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생성이 돼서 완료가 될 때까지 프로세스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스케줄링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케줄링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장기가 있고요, 중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라는 건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리고 엄마도 있고, 그 다음에 아기도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아기하고 아빠하고 출근하는 시간이 다르겠죠. 아기는 이제 어린이집 가야 되니까 조금 늦게 갈 거예요. 한 9시, 10시 때 갈 거고, 아빠는 이제 또 새벽같이 출근하겠죠. 그때 이제 두 명한테 밥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밥을 누구한테 먼저 줘야 돼요? 아빠한테 먼저 줘야죠. 아빠가 더 빨리 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시스템의 자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거를 이제 결정해서 준비 상태 Q로 보내는 그 작업을 보고 우리는 장기 스케줄링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스케줄링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제 CPU를 할당받을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하는 그 작업을 보고 우리는 중기라고 하고요. 단기다 그럼 단기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이제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 CPU를 할당받는 시기, 언제 이제 CPU를 할당받게 할 건지 그 시기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특정 프로세스를 지정하는 그 작업을 보고 우리는 단기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종류에는 장기다, 중기다, 단기다 하고 이 세 가지 있어요. 이 세 가지 잘 구분할 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장기는 뭐다? 장기는 시스템, 자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어떤 프로세스가 시스템의 자원을 차지할 수 있게 할 거냐, 그걸 이제 결정해서 준비 상태 Q로 보내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중기다, 그럼 중기는 뭐 하는 거다? 어떤 프로세스들이 CPU를 이제 할당받게 할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하는 작업. 단기는 뭐다? 프로세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 CPU를 할당받는 그 시기, 그리고 특정 프로세스를 지정하는 그 작업, 그걸 보고 우리는 단기 스케줄링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의 목적이요. 우리가 이제 스케줄이라는 걸 짤 때는 여러 개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동시에 실행이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키죠. 키는 순간 윈도우만 실행이 되는 게 아니죠. 윈도우도 물론 실행이 되지만, 우리 뭐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됐든 메신저가 됐든 아니면 우리 바이러스 검사해주는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것들이 같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있을 때 모든 프로세스한테 공정하게 이제 우리가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그 비율을 증가시켜 줘야 돼요. 짧은 시간 동안 CPU는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CPU 이용률도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선순위 제도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병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이제 감기 환자가 오고 지금 방금 막 교통사고 나서 들어온 환자가 있어요. 그때 감기 환자가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치료를 해주면 안 되겠죠. 교통사고 나서 당장 막 숨이 넘어가려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도 우리가 따져서 우리가 스케줄링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 최소화요. 오버헤드가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가 만약에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내일 당장 이제 시험 보는 그 과목을 내가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할 건데 집에서 공부하자니 막 TV 보고 막 놀 것 같아요. 누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혼자 가는 거랑 친구랑 같이 갔을 때랑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혼자 가면은 내 의지대로 이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더라도 쉬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랑 같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친구가 나는 이제 공부할 만한데 친구가 또 잠깐만 나갔다 쉬다가 오재요. 그럼 또 나갔다 오겠죠. 또 공부 한참 하다가 또 나는 이제 공부가 이제 막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친구가 또 잠깐 나가서 쉬다 오대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나는 공부를 못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쉬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버헤드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더라. 그래야 내가 목표를 설정한 대로 그만큼 이제 공부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버헤드 최소화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응답 시간 최소화 시키는 거 맞죠? 그리고 반환 시간도 우리가 최소화돼야 되고요. 대기 시간도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헤드도 그렇고 응답 시간, 반환 시간, 대기 시간에서 이런 시간들이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최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있게 자원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한 연기 회피, 무한히 연기되면 안 되죠. 그래서 스케줄링 목적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들어간 건 전부 다 이제 최소화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케줄링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고요. 비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선점하고 비선점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CPU를 강제로 이제 뺏어 올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선점하고 비선점의 차이인데 비선점 스케줄링, 비선점이라는 말은 이미 할당되어 있는 그 CPU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없는 거, 강제로 못 빼서 쓰는 거, 그게 이제 비선점이에요. 비선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이제 내가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선점일까요? 비선점일까요? 그럼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는 선점이에요? 비선점이에요? 당연히 얘는 비선점이죠. 왜? 내가 화장실에 가서 똑똑했더니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급해. 그렇다고 그 사람을 빼고 내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미 할당돼 있는 그런 CPU를 강제로 빼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비선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점이요.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이제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 기법을 보고 우리가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은 화장실에 있는 놈은 내가 빼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점형이에요. 선점. 그래서 선점하고 비선점은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 할당되어 있는 그 CPU를 강제로 뺏을 수 있냐 없냐 그거요. 강제로 뺏을 수 없는 거. 뺏을 수 없는 게 우리 비선점이요.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게 선점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CPU를 할당받으면 그 해당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CPU를 끝까지 사용하는 거. 그게 이제 비선점. 그래서 프로세스의 응답 시간이 예측이 용이한 게 우리 비선점입니다. 얘는 주로 이제 일괄 처리 방식에 적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점 스케줄링 방식은 우리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강제로 뺏을 수 있다 없다? 뺏을 수 있다. 강제로 빼앗아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스케줄링 기법을 보고 우리는 선점 스케줄링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그 프로세스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더라. 그리고 주로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대화식 시분할 시스템에서 주로 선점 스케줄링을 사용하더라. 그때 이제 많은 오버헤드를 초래하더라. A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막 실행되고 있어요. CPU를 획득해서 이제 막 실행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확 들어와서 CPU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시간, 대기하고 있는 시간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오버헤드라고 하죠. 그런 오버헤드가 많이 생긴다고요. 선점형은. 그때 이제 비선점형 스케줄링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종류가 FC, FS라는 것도 있고요.
SJF라는 것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고 HRN도 있고 기한부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점 스케줄링에 보게 되면 라운드 로빈이라는 것도 있고요. SRT라는 것도 있고 선점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다단계 Q라는 것도 있고요. 다단계 피드백 Q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선점형 스케줄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선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종류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스케줄링이 뭔지, 스케줄링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점 스케줄링이 뭐고 비선점이 뭔지 구분할 수 있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